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를 또 불허했어요. 나 근데 진짜 열받는 거 뭔지 아세요? 검찰이 불허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한대. 근데 그 심의위원회가 지들이야. 중앙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 나가고 심의하잖아요. 네. 심의위원회가 지들인데 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한대. 뭐 윤석열 같은 놈들이 다 있냐? 정말 이거 조금만 캐보니까 진짜 너무 화딱지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람이 송경호입니다.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장을 했고 당시에 조국 수사를 했던 걸로 유명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집행정지를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불허시킨 거예요. 쥐고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불허시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허하는 이유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불허한다 결정을 존중한다 했는데 그 심의가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니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는 형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가석방 대상 조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심사를 안 하잖아요. 이건 끝까지 형 만기까지 살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정경심 교수한테만 가혹하다는 건 최순실이요. 지금 최순실이 이제 이명박화 되고 있어요. 한번 병원에 나와서 이제 들어갈 생각을 안 해. 계속 연장하고 있어. 한 번 맛보면은 또 포기할 수 없죠. 사실 최순실이나 정경심이나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최순실 사이에 어느 정도 누가 더 중증인지는 사실 모르지. 본인이 아니면 모르죠. 근데 최순실이는 뭐라고 하면 형 집행정지를 계속 연장을 시켜줘요. 정경심 교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혼자 못 일어섭니다.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돼요. 허리 디스크 아픈 거를 꾸준히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치료 안 하면 사실상 도로암이 탑을 되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 그러니까 감옥을 덜 살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을 한 달이면 한 달, 이두 달이면 두 달 집행정지해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는 걸 불허를 해. 정경심 교수가 형 집행정지 돼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글자 그대로 정경심이기 때문에 그냥 괴롭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일반 수용자였다고 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자마자 바로 그냥 내보냈을 겁니다. 아프니까. 그게 감옥 안에서 아프면 국가 돈으로 치료비를 다 대줘야 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많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글자 그대로 잘못되는 일이 생겨버리면 정말 모든 덤태기를 검찰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용자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 나라 돈으로 치료를 해주지만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이 사람이 가석방 조건 최소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가석방 조건이 되잖아요. 바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작년 12월 달로 3분의 2가 끝났어요. 형기가. 그러면 야수님 말이 맞아요. 정경심만 아니었다면 나올 상태야 지금. 아니 지금 조국이 대통령 되는 게 두려워서 이 모든 쇼를 시작을 했으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윤석열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정치 검사 애들이 보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한테 뭔가 좀 유리하게 보이는 짓을 하면 찍힐까봐 더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전북대 교수 자녀 입시 부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국 장관 때 그때 한참 이슈가 돼갖고. 근데 그 전북대 교수가 자기 자녀를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논문 저자에 넣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교수 자녀 등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입학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검찰하고 법원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살려줘 버린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입학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 오히려 왜 다시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조민 씨가 지금 저 부산대 의전원 관련해 갖고 입학 취소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1심 끝났지만 취소시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거야. 그 정경심 교수하고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모펀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시작됐다가 찾다 보니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라고 해서 표창장 위조했다. 뭐
인턴 시간이 부족했다? 어떤 네. 경우는 아예 안 갔는데 갔다고 썼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랑 쟤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엄중한 조민 씨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쪽에 이걸로 입학 취소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세상에 대한민국에 법이 2개 있는 거예요. 조국한테만 해당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저는 이 전북대 케이스를 조민 씨 케이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민 씨한테 엄청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북대 그 케이스는 아버지가 전북대 교수였는데 그 아버지가 작성하는 논문에 자기 자녀를 참여시켜가지고 공저자로 일단 등재시킨 다음에 이 기록을 입학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입학이 부정하다고 해서 취소 처분을 당했는데 그 취소가 다시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은 정당하다고. 이때 법원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의 크기하고 지금 이 학생이 받아야 하는 피해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학생이 처하게 되는 피해 크기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논리거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디테일은 뭐냐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네.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산대 교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조민은 입학 취소가 되고 얘는 부활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동양대의 표창장은 사실 봉사 표창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점수에 반영도 안 된다고 평가가 나와 있고 요강에도 반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교수 같은 경우, 전북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논문 공동 저자의 자녀 2명을 넣고 얘네들이 다 전북대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조국 장관님이 서울대 법대에 있기 때문에 조민이 서울대 법대에 수시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또 보도 못해 이 동양대 사태 나겠까지 동양대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학교에 봉사 표창장을 가지고 지금 이 입학 취소를 해놓고 전북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데도 지금 이걸 번복을 하다 보니 이미 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원과 검찰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해당 지원, 교육부로부터 지원도 다 끊겨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엄중하게 지금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법원과 검찰이 왜 이 케이스는 이렇게 봐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조국 장관네 가족한테만 가혹해요. 아니 사실은 난 이렇게 생각해. 조민 씨도 입학 취소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이 논리라고 하면. 실제로 입시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근데 부산대 논리는 뭐냐면 불법이 드러났으므로 입학 취소야. 그럼 아까 야수님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얻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이번 이게 전북대 케이스는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변호사들이 적용하는 일반적인 논리는 업무 방해 행위 때문에 실제로 업무가 방해됐느냐 안 됐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업무 방해 행위가 있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받을 때 그 논리였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아무 피해를 본 게 없었습니다. 근데 드루킹이 했던 그 행위 자체는 업무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전북대 케이스에서는 업무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실제로 전북대가 입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없다. 아,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미국 대학까지 업무방해라고 막 난리쳤던 검찰은 어디 가고 이것도 이렇게 다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 미국 대학 업무방해는 코미디 같은 거지. 그 조국 장관 아들이 오픈북 테스트를 보는데 부모가 도와줘서 미국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국 장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이 뒤집어져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번에 법원이 윤석열 특활비를 내 사용 내역을 공개해라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럼 공개해야 되잖아. 특활비라고 하는 게 공개하지 말고 써야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익에 더 부합하면 어디다 썼는지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검찰이 2달 뒤에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불법성이 없으면은 그 특활비를 당장 공개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뒤에 할게. 그러니까 2달이라는 시간을 일단 버는 느낌이 좀 들고 문제는 이거 파일로 주면 되잖아. 이렇게 썼다. 엑셀 파일이면 있을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부산 가가지고 어디 술집 가가지고 술 처먹었다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특활비라고 해도 내역이 없이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정확하게 쓴 그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돈 갖다가 김건희 갖다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썼냐라고 법원이 이거 공개해라고 했더니 파일로 공개 안 하고 출력물 요렇게 공개하겠다는 거야. 프린트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내피셜이지만 검찰이 그러니까 세금 도둑 잡아라 측에다가 다시 소송을 걸라고 일종의 미끼를 던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검찰이 내건 조건은 우리가 출력물로 준비해서 마련해둘 테니까 너만 와서 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세금 도둑 잡아라 해서 왜 파일로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걸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한 거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이렇게 정보 요청할 때 나만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게 시민한테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요청한 건데 지금 검찰은 그 말을 쏙 빼고 논리를 비틀어 가지고 너만 와서 볼게 공개를 하겠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검찰이 계속 밀고 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시간 계속 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면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를 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검찰은 그 법도 판례도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네가 와서 보고 가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왜? 공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봐요. 자,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여기까지도 있고 윤석열이 재임 기간 동안 썼다는 특활비가 무려 147억 원입니다. 역대 정권 연평균 청와대 특활비 편성 규모보다 많습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거 없이 1년 특활비보다 윤석열이 임기 2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쓴 특활비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 어디 썼는지를 아무도 몰라. 우리는 되게 그걸 궁금해하고 있거든. 네. 홍준표가 원내대표 할 때 그 원내 대책비 그것도 특수활동비죠. 그거 특수활동비 가져다가 부인한테 갖다 줬다 고백 실토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 애들 특수활동비 주로 한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그 검찰들 술 먹는 자리에서 돈 봉투 받았던 사건이 그 이원석이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 기억들 나시겠지만 이영렬이라고 박근혜 때 그런 식으로 특수활동비 갖다가 돈 봉투 찔러주고 그 찔러주다가 오늘은 우리 검사들한테 돈을 다 못 줬네 이거 집에 갖다 줘야 되겠네 하면서 1억 원을 포트에다가 집어넣고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1년 반입니다. 1년 반 사이에 147억을 혼자 썼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정부보다도 혼자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이 처음에 정치할까 말까 망설이고 막 이렇게 출마 선언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본격 캠프가 꾸려지기까지 한 2달, 1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엄청난 광폭 행보를 했었거든요. 큰 캠프를 꾸려서 보통 이제 정치판에서 캠프를 꾸리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1억이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억씩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본격 공식 캠프가 꾸려지기 전까지 45일을 운영했다면 45억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 궁금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 의혹도 있죠. 대선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미 공무원이고 국민 세금을 자기 대선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이 있고요. 문제는 그 검찰총장 특활비를 관리하던 자가 윤재순이고 윤재순이는 지금 윤석열이 착실하게 대통령실 데리고 가서 또 대통령실 예산을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은 공범일 관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꼼꼼히 챙겨서 데려갔다. 그 윤재순이가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거의 검사 이상의 그 사람은 검사도 아니에요. 네. 일반 검찰 공무원이었던 네, 사람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데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대법원 판결 내려지니까 얼마나 놀랬을 거야. 야 잠깐만, 야 그거 다시 한번 뒤져갖고
불법성 없는 걸 어떻게 파일 형태로 줘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파일을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수정을 했는데 어제 했어. 그럼 조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물 형태로 준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골 때리는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뭐 국민 이해하는 척은 하고 아유씨 여기까지. 자 오늘